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약속했던 대로 실전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재는 107쪽부터 117쪽 48번까지입니다. 근데 열대기후에 대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한 내용만 살펴봐도 이번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거칠게 이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스케치로 다루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지리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자, 지리 정보. 지리 정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와 관계 정보 세 가지가 있죠.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기억은 공간 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면 이게 속성 정보죠. 우리 학교로 보면 우리 학교의 위치가 어디냐는 공간 정보, 우리 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냐는 속성 정보. 우리 학교는 어디 근처에 있나요? 라고 해서 관계를 나타내면 그건 관계 정보여서 정답은 4번입니다. 크게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기억 리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죠. 기억은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위치입니다. 위치는 공간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공간 정보. 근데 기억은 속성 정보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리고요. 이곳에 생산된 홍차는 서늘하다. 서늘하다. 이건 우리가 공부했었죠. 서늘하다. 산 위에 올라있다. 선 위에 올라가면 서늘하잖아요. 그래서 해발고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리적 표시제는 여러분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보성, 녹차, 벌교, 꼬막 이런 게 지리적 표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수출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동. 자, 이동을 나타내죠. 이동의 방향과 양을 나타낼 거니까 이 지도는 등치선도가 아니라 유선도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지금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자, 3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싶다.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의 자료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것은 도형 표현도로 쓸 수가 있겠죠. 도형 표현도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이니까 유선도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답은 1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도형 표현도는 한 개의 지표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2개 이상도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4번에서 보면 4번은 단계를 나누어서 구분한 지도니까 단계 구분도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가는 같은 통계값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거. 얘는 이제 등치선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등치선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니은은 틀리다. 그러니까 니은은 없애고, 니은 들어간 거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자, 다양한 도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 이동 방향과 이동 양을 나타내는 것은 유선도라고 말했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 5번에서는 막대기 길이를 가지고 시도별 인구 비교가 가능하다. 기억에서 말을 하고 있죠. 막대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 그다음에 니은, 가는 수치가 같은 지점. 이건 등치선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리죠. 등치선도는 벚꽃의 개화시기 또는 앞선도, 등고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자, 디귿, 나의 표현된 시도 크기는 선거구 수에 비례한다. 선거구 수에 비례해서 나타낸 거고요. 나는 가보다 시도 형태와 면적을 왜곡해서 표현합니다. 왜곡해서 표현해서 일부러 특정 지리적 현상을 왜곡해서 보여주게 하는 지도를 외상통계지도라고 불러요. 외상통계지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나는 외상통계지도의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상통계지도의 한 사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외상통계지도의 한 사례다.
자, 6번은 그냥 보면은 풀 수 있죠. 종이 지도하고 디지털 지도하고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은 뭐 네이버 앱이나 구글 맵을 이제 네이버 맵, 구글 맵, 다음 맵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쓰잖아요. 로드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억은 GPS는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 쓰는 거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후기가 나오니까 사용자 요구에 따라 공간을 분석할 수 있고 추가나 수정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최단 거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최단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종이 지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하는데, 확대 축소가 종이 지도로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 쭉쭉 넘어갈게요. 어려운 내용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7번은 이제 원격 탐사입니다. 원격 탐사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을 볼까요? 기억. 항공사진이나 아니면 그 위성에서 찍거나 인공위성에서 찍으려면 날씨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름이 많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현지 조사에 비해 광범위한 지역정보 수립에 유리한 게 맞죠. 주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격 탐사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고, 고가의 장비와 정보를 해석하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니까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8번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를 알 수 있는 건데, 원격 탐사는 사진으로 찍어서 알 수 있는 거, 사진으로 찍어서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죠. 아세안 영내 무역액 사진으로 찍었을 때 나오지 않고, 유럽연합 회원국수 사진으로 찍었을 때 나오지 않고, 크리스트교 신자수 비중 사진으로 찍었을 때 나오지 않고,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별 민족 분포 사진으로 찍어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사진으로 찍어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을 보면 지리조사에 대한 내용이죠. 지리조사. 자, ABCD에 맞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헌조사는 실내조사야죠. 실내조사. 그래서 미리 책을 통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한다는 말은 기억은 이제 틀린 말이 될 거고, 니은 지도분석. 기존의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을 파악한다. 이런 말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선행 연구 분석이라고 부르고, 우리 교재 5쪽에 보면 나옵니다. 자, 5쪽 한번 볼까요? 5쪽에 보면 선행 연구 분석, 선행 연구라고 하는 게 실내 조사에서 이루어지니까 얘는 틀리고요. 자, 공간 영상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원격 탐사 자료를 활용한다는 맞을 거고, 직접 조사, 현지 조사를 한다. 그렇죠. 직접 조사, 현지 조사는 실측, 관찰, 면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갈게요. 10번으로 가면 지역조사에 대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니디리가 뭘 나타내는지를 보는 거죠.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실내 조사가 될 거고, 실내. 자, 기억은 실내 조사가 될 거고, 니은은 이제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기억에는 니은의 경로와 일정을 계획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그 실내 조사에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 포함이 되고, 야외 조사에서 문헌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죠. 문헌 통계 자료는 실내 조사에서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입니다. 3번 통구권과 도시 세력권 같은 지역의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상권은 상점의 영향 범위라서요. 이런 걸 이제 기능 지역이라고 부르죠. 기능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리을은 지리 정보 중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리을은 대형마트의 위치니까 공간 정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이동자 수와 방향을 표현할 때 미음 유선도가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은 지역조사에 대한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11번입니다. 자, 11번을 보면 A에서는 조사 목적, 조사 지역이 있으니까 조사 주제 선정이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 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공원의 분포잖아요. 분포를 표현할 때는 주로 이제 점지도를 표현하면 좋겠죠. 점지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이제 틀렸겠죠. 자, 틀렸고, 니은 공원시설 사진 촬영하기. 공원시설 사진 촬영하기는 나가면 좋겠죠. 현장으로. 그래서 기억, 디귿, 실측, 관찰, 면담 같은 걸 야외 조사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디귿.
지역 주민과 면담하기는 D단계는 이제 다 끝나서 조사보고서를 완성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면담을 하면 안 되겠죠.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은 가에 들어갈 거는 가는 실내조사죠. 자, 실내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 광주광역시의 동별 인구 증가율을 단계 구분도로 그린다. 단계 구분도로 이걸 왜 그립니까? 지금 여기서 안 되죠. 그다음에 관련 문헌 조사를 미리 하고 통계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게 가능할 거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광역시 설문조사는 나가서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면은 13번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실내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실내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문헌 자료를 찾아본다. 이런 거 실내조사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들어가는 거고 야외조사는 직접 나가는 겁니다. 직접 나가는 걸 찾아보세요. 기역, 디귿, 리을 중에 직접 나가는 거는 가능한 게 일단은 기역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또 가능한 게 있죠. 직접 나가서 면담을 하는 방법도 있네요. 면담을 한번 해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은 지리정보를 분석한다죠. 지리정보를 분석하면은 디귿이 되겠죠. 그러면은 답은 니은, 기역, 디귿을 찾아야겠죠. 니은, 기역, 디귿을 찾아야 한다. 라는 거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니은, 기역, 디귿.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뭐 크게 아마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금방금방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 17번 문제는 GIS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리정보체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가능한 거니까 넘어갈 겁니다. 우리는 111쪽에 18번부터 조금 천천히 다뤄볼게요. 자, 18번 기후요소와 기후요인의 관계. 자, 기후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온과 바람과 강수 이렇게 세 가지가 기후요소고 기후요인은 이 기후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입니다. 위도, 수륙분포, 해발고도, 지형, 해류. 위도, 수륙분포, 해발고도, 지형, 해류 이렇게 되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추워지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해안은 내륙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내륙, 대륙, 육지는 빨대, 빨식이어서 연교차가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물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으니까 연교차가 작습니다. 바람, 바지 사면은 바람, 그늘 사면보다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이거 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부딪히는 쪽 여기가 바람 바지가 되고 바람 바지 넘어가는 쪽이 바람 그늘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 바지 사면 쪽에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형성 강수라고 말했죠. 지형성 강수.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한류 연안은 대기가 안정돼서 그리고 좀 차갑거든요. 찬물이 흐르니까 기온이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강수 분포의 지역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를 보면 1번 하강기류가 탁월한 지역은 강수량이 적다. 여기는 고기압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강수량의 지역차는 기압 배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고기압일 땐 비가 내리고 고기압일 땐 맑고 저기압일 땐 비가 내립니다. 저기압일 때 비가 내리고 고기압일 땐 맑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아열대 고압대는 강한 고기압대니까 증발량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무역풍이 만나는 곳은 적도 저압대 쪽입니다. 적도 저압대 쪽. 그러니까 여기는 전선대 때문에 비가 내리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전선대는 대전지저라고 했을 때 전선성 강수, 우리나라로 치면 장마 전선과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바람, 지형, 수륙 분포에 따라 강수의 지역차가 발생합니다. 자, 20번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겨울에도 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쉬죠. 왜냐하면 영국이 더 따뜻해요. 겨울에. 영국이 따뜻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대륙 서함의 온대 기후는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편서풍과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서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이죠.
자, 자카르타는 26도 내외인데 보고타는 13도입니다. 위도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기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높이 있기 때문이죠. 보고타도 위에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에콰도르의 키토도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여기에도 있죠. 킬리만자로산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건기와 우기를 나타냈던 이 사진을 보면 뒤에 킬리만자로산이 눈이 덮여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 눈이 덮여 있다. 그것도 해발 고도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3번을 보면 23번은 연교차를 나타내는 자료거든요. 연교차, 그러니까 7월 평균 기온과 1월 평균 기온을 비교할 때 연교차를 나타내는 건데, 그럼 연교차가 가장 작은 걸 찾아요. 연교차가 가장 작은 건 얘죠. 얘가 당연히 대륙 서쪽에 바다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얘는 연교차가 좀 작다라고 보는 거고, 연교차가 어디가 제일 크죠? 연교차가 제일 큰 곳은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까지 내려가는 디귿이 가장 크죠. 얘는 대륙의 영향을 받을 거니까 디귿이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머지 하나. 그래서 기딘이 2번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기딘이 2번으로 풀어주면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4번은 이렇게 등온선이 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거든요. 따뜻한 바닷물을 난류라고 부르고, 요렇게는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요.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서 한류라고 하는데, 한류하고 난류의 영향이니까 답은 해류로 골라주면 돼요. 해류는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25번. 위도와 경도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A 지점은 B 지점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죠. B 지점이 적도 근처니까 적도 근처가 저위도가 훨씬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 연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니까 기억은 틀리고, 자, B는 적도, C는 본초 좌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 맞죠? 이건 맞는 보기입니다. B는 적도에 있고 C는 본초 좌우선이다. C는 D보다 표준시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표준시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동쪽에 있을수록 표준시가 빠른데요. 동쪽에 있는 건 D죠. 그러니까 D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D하고 A는 계절이 반대다. 이건 남반구, 북반구에 대한 문제여서 답은 4번이고, 25번 문제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번을 보면 26번은 대륙의 서쪽은 이쪽은 우리가 늘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대기 대순환 때문에 늘 불어오는 바람이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서쪽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고, 얘는 서쪽에 뭐가 있냐면 대륙이 있죠. 그래서 빨대빨식의 영향을 받는 B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빨대빨식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죠. 여기는 그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변홍사 한번 하는 거라고. 계절별 강수량 편차는 엄청나게 크죠. 여름에만 비가 몰아서 내리니까. 자, 27번 지리의 맛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데워져서 비가 내리네요. 데워져서 비가 내리니까 이 대류성 강수를 보여주는 거고, 여긴 대류성 강수를 보여주는 거고, 얘는 부딪혀서 비가 내리니까 지형성 강수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건조 기후 지역의 형성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건 잠깐 모르겠으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니은 강수의 지역차가 될 수 있죠? 될 수 있다. 대륙 동안과 서한 기후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은 저기압성 강수라고 했죠. 그럼 기억이 맞나 봐요. 왜 기억이 맞냐? 자, 볼게요. 아열대 고압대는 강한 고기압이죠. 강한 고기압은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리고요. 바람 바지 뒤에 부분은 바람 그늘 또는 비 그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비가 안 내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곳의 형성 원인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1번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배운 거냐면, 자, 교재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교재에서
12쪽, 13쪽 밑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12쪽 밑에 13쪽 위에 보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자, 28번.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래요. 이거 할 때 극쪽하고 이쪽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 이 연교차라고 했었죠. 연교차와 세트를 이루어서 하트가 되는 게 일교차라고 이야기했죠. 가는 연교차고 나가 일교차면 그러면 다는 요렇게 되는군요. 요렇게 돼서 적도 쪽하고 이쪽이 저위도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위도가 올라갈수록 기울이 낮아지는 거니까 답은 4번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하트 했던 걸 기억해서 푸는 거죠. 자, 29번을 보면 29번에 가하고 나하고 또 이제 물어보죠. 다도 물어보고. 자,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적도이다. 적도가 아니라 열적도라고 말했죠. 열적도는 우리가 표시했었잖아요.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보면은 등온선의 간격은 북반구가 훨씬 조밀합니다. 이 말은 기온이 잘 변한다는 뜻이고 그만큼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3번 고위도보다 저위도 지역의 연교차가 크다. 고위도가 연교차가 크다. 왜냐하면 색깔이 더 크게 진하게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게 연교차거든요. 이게 진하게 나타나니까. 가 지역은 동안보다 서안 지역의 연교차가 크다. 무조건 동안이 연교차가 큽니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해류의 영향은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해류의 영향. 자, 30번 우리 하트 했던 거죠. 하트. 옳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일교차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가장 크다. 자, 일교차. 그렇죠. 위도 30도 부근에서 가장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교차는 일교차보다 지역 간의 편차가 크죠. 무슨 말이냐면 연교차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차이의 간격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일교차는 간격이 작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자, 지우개로 좀 지워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 연교차는 저위도보다 중위도 지역이 크다. 중위도 지역의 연교차가 크죠. 이거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고 연교차와 일교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남극지방이다라고 했는데 남극지방의 차이는 이만큼이죠. 여기하고 이만큼 차이잖아요. 이만큼. 그런데 어디가 커요? 여기가 더 크죠. 여기. 요렇게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위도 60도 부근의 남반구와 북반구 연교차 차이는 수륙 분포하고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 남반구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대륙이 없어서 남반구에서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아요. 남반구에서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나중에 냉대 기후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30번은 이 왼쪽에 있는 지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너무 어이가 없나요? 대륙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라는 거죠. 자, 32번 자료가 엄청 복잡하지만 7월 기온과 1월 기온과 7월 기온이 있어서 그냥 보고 풀면 됩니다. 연교차는 북반구가 더 크니까 기억은 틀리고요. 열적도는 해양보다 대륙에서 남북 변동폭이 더 크죠. 이거는 우리가 열적도를 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니은은 맞고 겨울철 기온은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지역차가 큽니다. 그건 얼마나 더 촘촘하게 돼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한류, B는 난류의 영향으로 등온선이 휘었다라고 했는데 A가 난류, B가 한류입니다. A가 난류, B가 한류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을 보면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A는 저위도에 있고 B는 중위도에 있으니까 일단 위도와 관련되겠죠? 위도와 관련돼 있으니까 얘네 다 지워버리고 C하고 D는 연교차가 나오면 수륙분포, E하고 F는 우리가 열대기후 때 공부했죠. 열대 고산기후.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색깔 칠해진 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겁니다. 이게 온대의 기후거든요. 온대, 그러니까 중위도에 해당하는
온대 기후에 대한 특징이고, 자,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이건 틀리죠. 얘는 건조 기후하고 열대 기후, 저위도에 해당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니까 니은은 맞고,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이 건조하다는 건 틀리고, 열 과잉 지역과 열 부족 사이에 위치하죠. 열 과잉은 저위도, 열 부족은 고위도가 돼서 이 사이에 위치하는 중위도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은 자, A는 난류의 영향으로 동위도 지역에 비해 연평균율이 높다. 난류 계속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B, 한류의 영향으로 영강 수량이 적다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C, 세계에서 연평균 기온 가장 높다. 이건 아니랬죠. 열적도가 여기에 해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에선 스콜이 잘 나타나죠. 기역, 니은, 리을. 답은 4번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36번입니다. 36번은 이제 저가고국 저고저고잖아요. 저가고국 저고저고 여러분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 여백에다가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적, 아, 고, 극, 저, 고, 저, 고 이렇게 될 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고에서 저로 불잖아요. 고에서 저로. 그다음에 얘도 고에서 저로, 얘도 고에서 저로 이렇게 불 거예요. 그런데 고에서 저로 불 때 친구들 우리는 북반구에 위치해서 바람이 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걸 전향력이라고 한댔고 전향력은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요렇게 휜다라고 보면 돼요. 얘를 좀 더 칠하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바람은 1년 내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바람이라고 해서 탁월풍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탁월풍이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이야기하고 탁월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역풍과 이렇게 아래로 나타나는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바람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바람이라고 하는 게 늘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늘 불어오는 바람을 탁월풍이라고 부르고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불러요. 근데 탁월풍의 경우는 항상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항상풍이라고 하고 위도대로 쪼갰을 때 저위도에는 무역할 때 썼던 바람이라고 해서 무역풍,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늘 불어오고 우리가 중위도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바람은 탁월풍과 계절풍으로 구분을 지어요. 물론 태풍도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치는데 태풍은 탁월풍, 계절풍, 태풍 이렇게 부를 것 같지만 크게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탁월풍, 대기 대순환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A, B, C 한번 보겠습니다. A는 연중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연중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건 아열대 고압대니까 B예요. B. 그 다음에 B에서는 연중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B는 연중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얘는 연중 상승 기류는 C겠죠. C에서는 대류성 강수가 나타나죠. 이거 맞는 말이고. 자, 고압대는 저압대보다 연강수량이 많다. 열받으면 저기압이어야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편서풍의 영향권은 1월보다 7월의 남쪽에 위치한다. 자, 편서풍이 어디 있죠? 편서풍의 영향권을 보면 편서풍은 여기 보이죠? 편서풍, 그다음에 여기 보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1월이 더 남쪽에 있죠? 1월이 더 남쪽에 있다라는 걸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보고 푼다. 답은 3번이에요. 자, 37번입니다. 37번은 이걸 보고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진 않아요. 뭘 보고 푸는 거냐면 일단 나를 보면 우와, 나는 열대기후다. 나는 열대기후고 우와, 가는 별로 변함이 없다. 얘는 그러면 열대인데 고산기후겠구나. 열대 고산기후. 나머지는 그냥 놓고 알아서 푸는 겁니다. 그럼 봐보자. 가는 나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정답이죠. 이거 하려고 낸 문제고요. 태양 입사각이라고 하는 건 태양 입사각이 직방으로 때리냐예요. 직방으로 때리면 훨씬 기온이 올라갑니다. 직방으로 때렸을 때 여러분 알죠? 돋보기 직방으로 때렸을 때 그래서 다하고 가를 비교해 보면
1월을 비교했을 때 1월이 최한월이 될 거잖아요. 최한월이 보면 여기 보면 그 다의 경우는 1월이 최한월이 되고 우리가 봤을 때 가는 남반구니까 1월이 이렇게 돼요. 1월이 여기에 있다. 여기 위에.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헷갈릴 거니까 지우고. 네. 그래서 2번 보기에서 다하고 가를 볼 때 다는 자 정리해 볼게요. 가는 남반구예요. 왜냐하면 여기 S라고 써졌으니까. 다는 북반구예요. N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그러면 1월은 둘 다 뭐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1월에 가는 뭐예요? 1월에 가는 여름이 될 거고 얘는 겨울이 되겠죠. 그럼 어디가 핵방을 직방으로 얻어맞을 때죠? 가가 직방으로 얻어맞을 때죠. 그러니까 태양의 입사각이 가가 더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차분하게 살펴보는 거죠. 다는 나보다 연교차가 작다. 연교차는 가장 더운 달과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차이잖아요. 그럼 다하고 나하고 비교해보면 나가 작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연평균 기온을 나하고 나하고 비교해도 연평균 기온은 나가 높겠죠. 나는 열대 기후니까. 나하고 다를 보면 해양의 영향을 볼 때는 해양의 영향은 빨대빨식이 아니어야 돼요. 모래, 대륙, 내륙,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 그러면 여름에는 개 덥고 겨울에는 개 추워요. 연교차가 크다라는 말이라서 라는 다보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38번. 자, 38번은 부딪히면 비가 내리는 지형성 강수. 그 다음에 얘는 대류성 강수. 그래서 이걸 보면 됩니다. 가는 지형성 강수니까 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적도 부근이니까 C가 되는데 C가 되고 D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A가 되겠네. A가 부딪혀서 비가 내리는 건 온대 기후할 때 이야기할 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39번은 우리 이 공부했던 자료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던 자료에 있는 거고요. 열족도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색깔을 분명히 칠해 놨을 겁니다. 우리 교재를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 13쪽, 우리 교재 13쪽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만든 거니까 한번 볼게요. A와 D 지역이 등운선이 휜 건 해류의 영향이다. 이건 계속 맞다고 했었죠. B 지역의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다. B는 어디예요? 자, B는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위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얘는 중위도 대륙 내부여서 강수량이 적은 건데요. 이건 나중에 건조 기후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디귿 C의 대륙 동안 지역은 대륙 서안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그렇죠. 대륙 동안은 빨대빨식의 영향을 받으니까 대륙의 영향을 받으니까 중위도에서 주로 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지역은 연안의 한류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다가 아니라 여기는 위도로 보면 이렇게 이제 끝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남반구 23.5도 선이 돼요. 남해기선 부근이 되면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줍니다. 아열대 고압대. 그래서 강한 하강 기류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자, 넘길게요. 넘기면 40번입니다. 40번은 가열된 공기, 대류성 강수, 부딪히면 비 내린다, 지형성 강수. 그래서 보면 이 지형성 강수, 대류성 강수. 그래서 답은 얘가 C, 얘가 B, C, B.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41번은 A하고 B 지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추운 곳이고 B는 더운 곳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풀면 됩니다. A는 대류성 강수가 활발하다. 대류성 강수는 B가 활발할 거고 연중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건 둘 다 없어요. A는 B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얘는 B는 얘의 연교차가 크다. 왜냐하면 얘가 연교차가 작고 이 허연 부분은 연교차가 커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B는 A보다 식생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나무가 엄청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 자, 이건 보고 푸는 문제죠. 위도별 편차는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 연교차가 큽니다. 연교차가 크니까 얘는 틀린 보기. 자, 니은 A는 6월부터 8월, B는 12월부터 1월의 강수량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러면 A는 북반구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 6월부터 8월, 7월이 맞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고. 자, 여름에 비가 내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여름에 비가 내린다. 자, 그 다음에 0도부터 30도 지역은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대체로 크다. 그렇죠. 저위도 지역, 열대기후와 건조기후. 열대기후는 계절의 변화가 없어요. 겨울이 없으니까 연교차가 작은 거고, 건조기후는 아닙니다. 빨대빨식이 전형적으로 나타날 때예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을 때가 일교차가 적어서 그때가 바로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확대해서 보면 빨대빨식이 완연하게 작동될 곳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을 때겠죠. 공기 중에 물방울이 없을 때 빨대빨식,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그곳은 일교차가 한낮에는 40도, 그 다음에 저녁에 밤에는 0도가 됐어요. 일교차가 40도에 달합니다. 자, 30도에서 0에서 30도 지역은 90도 지역에 비해 연 강수량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0에서 30도 사이에는 보면 위도별 평균 강수량을 봤을 때 훨씬 이 비가 더 많이 내리죠. 많이 내린다. 그래서 얘는 틀리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자, 43번으로 갈게요. 43번도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대륙은 해양보다 연교차가 크다. 맞고요.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연교차가 작죠. 북반구에 대륙이 많거든요. 동緯도의 대륙 동안은 대륙 서안보다 연교차가 크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보고 푸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잘 알 수가 있고, 위도대 리를 보면 연교차는 대체로 고위도로 갈수록 위도대에 평행하지 않아요. 휩니다. 휘어. 왜냐하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자, 44번 통사 수업의 한 장면이다. 이거 보면은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데는 위도대는 어디일까요? 적도 부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여긴 연중 상승기류가 나타나죠. 적도 저압대 때문에 연중 상승기류가 나타나서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머지 보기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45번. 여기 보면 우와, 얘네는 열대 우림이에요. 3층 굉장히 빽빽하게 나타나는 숲. 얘는 드문드문 소자 소림장초에서 사바나 기후라고 했었죠.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길다. 적도 수렴대가 나오면 쫄지 마세요. 얘는 적도 저압대라고 생각하고, 저압대가 되면 비가 내리죠. 저기압이니까. 그런데 사바나 기후의 경우는 비가 안 내릴 때가 있어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으면 비가 안 오고 그때 건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친구들인 동물들이 그때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인다. 자, 46번으로 가면요. 비가 많이 오는 곳과 비가 없는 곳.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보면은 가는 기온의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크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가는 열대기후고 나는 건조기후거든요. 자, 화전농업을 하는 것은 가고, 수목 밀도는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냐의 문제니까 가가 높겠죠. 바람에 의한 지역 형성은 아무래도 건조기후 지역이 많아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고, 비는 가가 더 많이 내린다라는 겁니다. 자, 47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할까봐 한번 알려주려고 이 문제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나의 상대적인 특징을 보는 거잖아요. 가는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죠. 열대기후라는 거. 나는 열대기후보다 고위도에 있어요. 고위도에 있으니까 위도가 높음에서 먼저 골라야 되니까 A, B, C를 봐야 되고, 나머지 E하고 D하고 E는 없애버려요.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연교차는 대륙의 영향을 받으니까 연교차가 크겠죠. 연교차가 큰 것만 봐야 되니까 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안 어렵다. 하나씩 놓고 풀면 된다. 큐브가 나왔을 때에도. 자, 48번 화폐. 화폐를 보면은 가는 사자, 코뿔소, 코끼리 등이 동물로 그려져 있다. 나, 킬리만자로 배경으로 해서 그려져 있다. 자, 가의 국가. 이게 가인데 여기에 나라고 돼 있네요. 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거 가. 자, 똑같으니까 어차피 빅5라서.
사바나라고 불리우는 열대 초원이 있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 주변에 대취하자. 이거는 건조 기후겠죠. 이게 이제 그거 해요. 사파리라고 봉고차 같은 거 타고 지프 같은 거 타고 가서 관광을 하기도 합니다. 난방 열기로 집안이 녹는 것을 막기 위해 고산가옥. 얘는 틀리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친구들 내용이 뭐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훨씬 쉽고요. 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좀 어렵게 하더라도 시험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꼭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잘 듣고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분명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열공하세요. 감사합니다.